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뷰티 업종의 브랜드 B사의 마케팅 제안 성공 사례 발표를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2본부 2팀 지재민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요. 시장 분석, 경쟁사 및 자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운영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혹시 스킨케어에 얼마나 진심이실까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스킨케어 제품에 적힌 전성분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구매를 하던 성분 분석에 진심으로 중독된 성분 에디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성분 분석에 중독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피부 자체가 워낙 민감한 편이라 이런저런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익게 된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부 타입에 좋은지 잘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런 성분들을 뷰티 브랜드들은 어떻게 마케팅에 녹여내는지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보니 성분의 진심인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으로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바로 제품의 기능, 즉 성분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제공 가치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소비자들이 내가 사는 뷰티 제품이 성분이 나에게 잘 맞는 성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기대하면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면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뷰티 브랜드에서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타사의 경우는 성분을 마케팅적으로 소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분을 필두로 한 검색 광고라던가 소구점이 있는 소재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 가격 경쟁력을 위한 프로모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게 된 뷰티 브랜드 B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특허받은 엑소좀 유래 성분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한 성분의 진심인 브랜드였지만 아직 진짜 마케팅은 해본 적이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B사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후기 게시글을 다량 확보한 상태였고 B 브랜드가 어떤 기술력과 강점을 가진 브랜드인지 또 최근까지는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B사의 브랜드를 알고 찾아본 소비자 입장에서 B사 제품에 대해 느낄 신뢰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월간 키워드 검색량은 50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B 브랜드를 찾는 사람이 매우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계약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용을 해왔기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단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와 또 믹스를 통해서 시너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사에서 활용한 블로그 체험단은 브랜드 제품의 흥미, 욕구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또한 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그 효과가 더욱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 중에서도 브랜드의 인지도 확립과 브랜드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흥미와 욕구 그리고 구매 전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매체 선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하면 B사는 런칭 초기 단계, 즉 브랜딩 및 구매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었으므로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또 주요 타겟군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구매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풀퍼널 확립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인지도 확립과 유입 강화를 위한 메타와 네이버 GFA 그리고 구매 전환을 위한 브랜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먼저 메타에 대한 운영 방안입니다. 많은 뷰티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체인 메타는 이미지 또는 영상 형태의 배너 광고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매체입니다. 브랜드의 제품을 가장 직관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DA 광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큰 안건인데요. B사 제품은 크게 크림, 앰플, 랩핑팩, 그리고 바디세럼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소재를 보고 B사의 기술력과 제품력에 공감할 수 있도록 소재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사의 크림 제품은 속건성을 잡고 피부 속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밤사이 차오르는 속광 보습
물빛 수분광 크림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겨울철에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소비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메이크업, 화장 밀림 현상을 최소화한 끈적임 없는 사용감을 주요 소구 포인트로 잡아서 보습과 메이크업, 화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다기능성에 주목되도록 DA 소재를 제작했습니다. 또 메이크업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고민이 있을 소비자 페르소나는 앰플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앰플을 기초 단계 마무리 단계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가볍게 스며드는 우윳빛 광채, 화잘먹 우유광 앰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 타겟을 여성으로 하였을 때 우윳빛깔 피부를 갖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되어서 해당 이미지를 보다 직관적인 화이트 톤으로 제작했습니다. 랩핑팩 혹은 필로프팩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바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막이 형성되고 그게 피부를 당겨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쫀쫀한 팔자 리프팅과 같은 문구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수분 잠금, 피부 보호막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또 유효한 성분은 보존하고 또 잘 흡수되도록 하는 모습이 연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많이 바디크림을 찾지만 저는 바디크림을 바르고 난 후에 잔여감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의 바디 전용 세럼은 제형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피부결은 건강하게 유지하는 느낌이 들도록 산뜻한 톤 케어, 실크결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크림보다 가볍게 발리는 세럼이라는 특징이 연상되도록 제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더라도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대상이 애초에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광고를 노출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구매 행동까지 할 만한 소비자가 누구일지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는 픽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자사몰에 픽셀을 설치하면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한 데이터를 모수로 사용해서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B브랜드의 자사몰에는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픽셀 설치를 먼저 진행했고요. 연령별 타겟팅과 관심사 타겟팅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데이터 모수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B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한 사용자들이 전부 30, 40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보다 넓은 범위인 대한민국의 25세에서 60세 여성을 타겟으로 잡았고 평소에 뷰티 제품에 관심이 있던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도 더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돼서 관심사를 뷰티 그리고 스킨케어로 설정한 타겟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픽셀을 통해서 쌓인 모수를 통해 추후에 전환 타겟팅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GFA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FA는 노출될 수 있는 지면이 많지만 아직 B브랜드 제품의 광고가 어떤 지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드부스트 캠페인으로 좀 최적의 지면을 찾고자 했고요. 그렇게 도출된 지면들 중에 성과가 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지면에서의 노출은 과감히 제외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티 그리고 쇼핑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세한 타겟팅을 설정하고요.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하는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과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메타와 GFA를 통해서 B브랜드의 제품을 보고 기억하게 된 소비자가 네이버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해서 다시 찾고자 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가 없거나 광고 영역이 없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즉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고 또 검색한 소비자를 잡는 데에 주력하고 구매 의도를 가지고 검색한 소비자를 잡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일정 금액의 계약 단가를 지불하고 해당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브랜딩 효과가 있는 검색 광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B사의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로만 운영하는 것은 성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메타와 GFA 광고에서 B 브랜드를 또 알게 된 이후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소재와 문구를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임과 동시에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다른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인지도가 생긴 고객이 B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브랜드 검색 광고를 병행하면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믹스하여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키워드로만 노출되는 광고죠. 그래서 전체 검색 쿼리량 자체가 적은 상황을 개선을 하지는 못할 텐데요. 앞서 제시한 메타와 또 GFA를 통해서 브랜드 키워드 쿼리량을 늘리고 또 늘어난 쿼리량을 이용해서 일반 검색에서의 전환도 잡기 위한 쇼핑 검색 광고를 활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메타나 GFA 광고에서 이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된 소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소비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으면서도 후킹성 있는 문구를 브랜드 키워드와 함께 검색하게 됩니다. 마치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앰플, 차인박의 프로폴리스 앰플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노출 상품명에 크림은 물빛 수분광, 앰플은 우유빛 화절먹, 랩핑팩은 수분 잠금, 바디세럼은 실크결과 같은 키워드를 포함해서 세팅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브랜드 키워드도 포함을 해서 브랜드 키워드로의 쿼리량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소비자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성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분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자신의 피부 고민에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B 브랜드에서 주로 소구하는 엑소좀, 펩타이드, 비건 콜라겐 3가지 성분을 노출 상품명에 포함시켰고요. 탄력과 주름, 미백, 피부결과 같은 피부 고민 관련 키워드도 포함시켜서 노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노출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추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과 무관하거나 잘 검색하지 않는 형태로 노출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낮은 저효율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해서 실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고효율 키워드 위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재 B사에서 필요한 브랜드 인지도 확보, 소재 발굴, 그리고 구매 전환 퍼널 구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B사 제품의 신뢰도는 확보는 되어 있었지만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너무 낮았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와 네이버 GFA를 활용하여 인지, 흥미 단계를 강화했고요. 이후에는 유입된 소비자의 구매 전환을 위한 브랜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 KPI를 달성을 하고 나아가 기업의 ROI까지 개선할 수 있는 마케팅 구조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메틱 브랜드 B사의 광고 관리 이후에는 이렇게 월별로 운영 데이터를 추출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또 추후에 마케팅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분 에디터 기억하고 계실까요? 각 성분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누구에게 맞는지 알고 그것을 마케팅으로 녹여내는 것을 잘 한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광고의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주님의 비즈니스에 맞는 광고 성분을 찾아드리고 또 그 성분이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는지를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성분 에디터인 저에게 또 맡겨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뷰티 브랜드 B사의 제안 사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